안녕하세요. 본 자료집의 집필을 맡은 양재고등학교 박정숙,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 조상현. 마포고등학교 변효중입니다. 이번 자료집은 원격 등교 병행 수업에서 평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집중하여 자료를 개발하였습니다. 차례는 이와 같습니다. 본 자료집은 플랫폼에 관계없이 교사가 개념을 설명하고 과제를 부여한 후 학생 개개인의 과제를 확인하고 피드백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어떻게 제시할 수 있는지 집중되어 있으며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에 유의미한 연계가 일어날 수 있는 수업 구성을 제안하며 학생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단원은 도함수의 활용입니다. 그리고 성취 기준은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다입니다. 평가 설계 방향은 학생들의 배움의 증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하여 다음 학습에 반영하는 것이며 현재 학생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할 수 있는 활동을 추가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전체적인 평가 운영 개요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전체 6차시로 개발되었는데요. 저희는 이 중에서 2차시, 3차시, 4차시의 자료를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원격 수업에서 1차시, 2차시, 3차시는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그리고 극대와 극소, 함수의 그래프로 이루어졌으며 등교 수업에서는 원격 수업의 평가 활동, 1, 2와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변효중 선생님과 조상현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2차시 원격 수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차시는 함수의 극대와 극소라는 주제로 성취 기준은 아래와 같이 함수의 증가와 감소,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고 설명할 수 있다라는 성취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교수 학습 활동을 안내를 드릴 텐데요. 일단 총 5개의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도입. 도입은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이용해서 전시 학습에 제출한 과제에 대한 피드백,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념에 대한 복습 활동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학습 활동으로는 동영상을 활용한 개념 학습을 제안할 텐데요. 학생들이 이 극대극소에 대한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교과서의 예제풀이를 동영상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활동 3가지가 바로 평가와 연계된 활동인데요. 학습 활동 2에서는 온라인 형성평가를 학생들이 실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확인 문제로 구성을 하고, 일단 도구는 구글 설문을 활용했는데요. 좀 비슷한 라이브 워크시트라든지 다른 도구를 이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형성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학생들이 그 학생 간 피드백 활동을 할 수 있는 패들릿에 그 의견을 제시하는 활동 또는 선생님과 소그룹 지도를 하는 그런 2가지 활동 중에 선택을 해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활동을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활동 역시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을 해서 이제 학생들의 그 활동을 한번 관찰을 하고 또 이제 실제로 관찰한 내용이니까 저희가 기록을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 하나하나 특히 이 2번째 있는 학습 활동 2, 학습 활동 3, 그 다음에 정리 활동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온라인 형성평가입니다. 일단 제가 오늘 제안을 드리는 그 도구는 구글 설문을 활용한 예시인데요. 일단은 구글 설문을 이용해서 성취 기준 문제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설문 같은 경우도 한 가지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퀴즈 설문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퀴즈 설문을 활용하면 학생들이 답을 제출하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기 답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피드백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만든 예시를 하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그 문항을 한 2개 정도만 가지고 왔는데요. 몇 가지 좀 팁을 드리면, 일단은 이 구글 설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익명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항은 반드시 학생들의 학번과 이름을 기록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여기 제시한 요
예시안도 사실은 저희가 구글 같은 온라인 상에서 수식을 입력하는 게 좀 아직은 많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또 학생들에게 그렇게 익숙한 기호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한글에 그 문제를 작성을 한 이후에 그 부분을 그림으로 저장해서 이미지로 올리면은 학생들이 늘 보던 기호로 깔끔하게 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학생들이 답을 손으로 써서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타이핑을 해가지고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선생님들이 재구성을 해서 단답형으로 바꾸는 게 좋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위에 첫 번째 문제는 용어를 묻는 문제이고요. 두 번째 문제는 어떤 함수가 주어졌을 때 극대, 극소, 그 다음에 그때의 극대값, 극소값을 차례대로 입력하는 형태로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설문의 장점인데요. 이게 설문이기 때문에 통계 자료처럼 학생들의 답안을 일목요연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통계 자료처럼 그래프를 이용한 그런 표시도 가능하지만 그 안에서 스프레드시트로 바로 전환이 돼서 학생들이 언제 제출했는지, 학번 이름, 그 다음에 제출한 답을 이렇게 하나의 표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표를 간단하게 보시면 대충 그 다음 단계에 어떤 활동을 해야 될지 선생님이 안내를 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형성평가의 결과를 보면 대략적으로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취 기준의 문제를 어느 정도 잘 해결한 학생들이 많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부 학생은 아마 그 성취 기준의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 그런 학생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학생들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 활동을 좀 제안을 했는데요. 일단은 성취 기준을 어느 정도 해결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패들릿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학생과 학생 간의 의사소통 또는 선생님이 서면으로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와 학생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생 간의 피드백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예시는 제가 그냥 한 3개 정도의 주제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내용은 선생님들의 수업 방법이나 수업 내용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양하게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로 선생님 문제라고 해서 사실은 기본 개념 영상에서 제시한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추가 문제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교과 역량을 더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나만의 문제 만들기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사실은 문제를 만드는 그 단계는 학생들로 보면 가장 높은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개념을 충분히 이해하고 그것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창조해서 이렇게 올린다라면, 물론 올릴 때도 그 수식 같은 것이 여전히 어렵기 때문에 학생들은 손으로 써서 그 다음에 사진을 찍어 가지고 바로 휴대폰으로 업로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렸고요.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또 그 문제를 풀이를 또 올릴 수 있어서 서로 이렇게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질문 게시판도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을 통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성취 수준을 달성한 학생들이 추가로 교과 역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그 학생들이 지금 여기도 간단하게 어떤 학생이 손으로 써서 답을 제출했는데 그 답이 맞는 경우 또는 뭐 틀린 경우 선생님이 서면 피드백, 즉 댓글을 이용해서 어떤 피드백을 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이 올린 문제를 또 학생이 풀고 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학생 간의 피드백 활동도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좀 구체적인 예를 한번 그래도 사례를 보여드리려고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일단 제가 선생님 문제에 제시한 문제는 그 다음 명제의 역이 거짓임을 보이는 발레를 찾아라 라는 문제고요. 문제는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f'a는 0이다의 역이 거짓임을 보이라는 얘기죠. 근데 어떤 학생이 구체적인 함수를 잘 찾아가지고 발레를 잘 제시했다라면 이렇게 한번 피드백을 주시면 어떨까요? 자, 명제의 역을 알고 미분계수가 0일 때 부호의 변화가 있어야 그 값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이 잘 해결한 과제에 대해서 과제에 초점을 맞춰서 일단 피드백을 주고요. 자, 그 다음 단계로 이 학생이 어떤 단계로 가면 좋을지 안내를 하는 피드백입니다. 그래서 혹시 위의 명제에서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그 다음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안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이 조건이 있고 없고의 중요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피드백을 한번 주시면 어떨까 한번 예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피드백 중에 소그룹 활동 그룹인데요. 이제 이 그룹의 학생들은 그 형성평가 문제를 잘 해결하지 못한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은 선생님의 좀 더 구체적인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시간 쌍방향 수업 도구, 특히 이제 소그룹 그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을 이용해서 이 학생들을 모아서 좀 1대 뭐 한 3명, 4명 정도의 학생 소그룹으로 지도를 하게 됩니다. 물론 학생 수준에 맞게 지도를 해야 되겠죠. 네, 이때는 학생과 교사 사이에 구술, 즉 말로, 왜냐하면 실시간 쌍방향이기 때문에 구술로 직접 피드백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소그룹 지도 예시 화면인데요. 네, 이제 이 실시간 화면을 통해서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실시간 수업을 하실 때는 좀 수학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태블릿 PC라든지 아니면 펜 마우스처럼 좀 무언가 필기를 입력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술 피드백을 하면서 주고 또 학생들은 선생님이 설명할 때는 뭐 말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댓글을 이용해서 질문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네, 역시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예시를 한번 좀 들어봤는데요. 만약에 어떤 학생이 그 형성평가 그 용어 자체에 답을 작성을 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피드백을 줘봤는데요. 자, 첫 번째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네요. 자, 교과서에서 해당 부분을 찾아 소리내서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특히 하위권인 학생들은 그렇게 열심히 해라 또는 이렇게 좀 그 개념적인 그런 그 요구사항에서는 잘 대응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좀 설명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제안을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혹시 뭐 용어 자체를 극소라는 용어를 답하는 건데 그 답을 극소 값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학생이 있다라면은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극대와 극소의 개념은 알고 있지만 함수와 함수값의 차이처럼 어떤 용어의 그 미묘한 부분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함으로써 한번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이렇게 한번 피드백을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정리 활동입니다. 이제 사실은 선생님들이 온라인 수업에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평가 또는 생활기록부 기록에 바로 반영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잖아요. 사실 저희도 이 내용을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머리를 맞대고 좀 논의를 했지만 사실 저희도 명확하게 좀 좋은 방법을 이렇게 찾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제안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온라인 수업이 그냥 1회, 2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전체 수업의 한 절반 가까이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매 시간 한 3명에서 4명 정도씩이라도 관찰과 기록 행동을 매번 한다라면 그 기록들이 쌓여서 나중에 생활기록부 기록에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규정에도 온라인 수업 중 교사가 직접 관찰한 내용은 학생부 기록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하나의 팁인데요. 저희가 아까 구글 설문에서 스프레드시트에 학생들의 답이 이렇게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 빈 칸, 즉 공란에다가 이렇게 관찰 기록칸을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미리 기록을 해두시면은 나중에 이 자료도 찾기가 쉽고 자료도 쭉 누적돼 가지고 기록이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기록하실 때 활용하기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리와 학생부 기록 예시를 또 마찬가지로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패들릿에 어떤 선생님이 제시한 그 명제 역에 대한 판례를 잘 찾은 학생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그렇다면 이제 그 학생이 물론 패들릿에 작성을 했지만 그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저희가 생기부에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실시간 쌍방향 수업 도구를 이용해서 이 학생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아까 패들릿에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를 잘 해결했구나. 혹시 어떻게 그렇게 발레를 찾았는지 한번 설명해 줄래? 이렇게 해서 그 학생이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을 하면 그 내용은 이제 선생님이 관찰한 내용이니까 기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생활기록부는 이렇게 한번 제안을 드렸는데요. 일단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는 태도를 일단 기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 즉 미분계수가 0이지만 그 값이 아닌 함수의 예를 도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잘 찾아냈다. 즉 교과 역량이 우수하다라는 것을 좀 강조해서 기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항상 뭐 우수한 학생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형성평가를 잘 해결하지 못해서 실시간 수업에 참여한 학생에 대한 예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땡땡아, 오늘 실시한 형성평가 문제, 이제 용어를 잘 몰랐던 학생인데 그 질문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질문을 해서 이 학생이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제는 제대로 할 수 있게 된 상황이라면
네, 그러면 이제 저희는 기록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극대극소의 뜻에 대해 처음에는 잘 알지 못했지만 선생님의 피드백에 열심히 참여한 다음에는 이 용어의 의미를 잘 이해했다. 물론 이 학생의 태도 부분, 그 다음에 학생이 어떻게 성장했다, 이만큼 성장했다라는 그 성장에 좀 중점을 두고 기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한 몇 개의 예시를 들었는데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다양한 상황에서 여러 예를 찾아가지고 좀 기록을 해 두시면은 나중에 모든 학생들을 다 생활기록부 기록하실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제 공학 도구의 활용을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학습 관리 시스템 활용인데요. 저희가 이 성적이나 피드백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누가 기록 또 누적되기가 쉬운데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돼 있고 찾기 쉽지 않으면 나중에 찾아서 기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나 보여드리는 예시처럼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누가 기록, 성적에 대한 누가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성장이나 변화를 계속 관찰하고 기록하기가 쉽다라고 이제 좀 팁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수학에서 늘 고민하는 부분들인데 그 수학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학생들이 손으로 풀이 과정을 작성을 하고 저희들은 또 그 풀이 과정을 봐야 또 논리적인 부분 또는 창의적인 부분들을 좀 평가하고 피드백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온라인 도구를 이용해서 직접 입력하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학생들이 손으로 작성한 다음에 그 풀이를 사진으로 찍어서 제출하는 것이 좀 현실적인 대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이런 팁을 드렸으니까요.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고등학교 조상현입니다. 3차 시 원격 수업에 대한 안내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차 시 수업 주제는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먼저 도입 부분에서는 학습할 개념에 대한 실마리를 찾는 것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학습활동 1에서는 사전에 제작한 동영상을 통해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교과서 예제 문제를 풀어봅니다. 학습활동 2에서는 온라인 형성평가 시간으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고 공학도구를 활용하여 확인합니다. 학습활동 3과 4에서는 지오지브라 클래스룸을 활용한 탐구활동을 실시하고 학습활동 5에서는 이전에 탐구활동한 결과를 분석하여 공통점을 구글 클래스룸에서 작성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발표를 관찰하고 학생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찰 내용을 기록합니다. 좀 더 자세히 온라인 형성평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들은 주어진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개형을 그려보고 정답은 교사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지오지브라를 이용하여 스스로 그려보면서 확인합니다. 자신이 그린 그래프의 개형과 지오지브라를 이용하여 그린 그래프를 비교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수행 과정을 돌아보고 자기 성찰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공학 도구를 활용한 탐구 활동은 지오지브라 클래스룸과 구글 클래스룸을 이용하여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찾아보는 활동입니다. 지오지브라 클래스룸에서는 학생의 수행 과정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어서 교사가 진행 사항을 일괄적으로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지오지브라 클래스룸에서는 댓글 기능이 별도로 없다는 것인데요. 다른 도구를 활용하여 개인별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줌에서 비공개 채팅을 이용해서 피드백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여기서는 원격 수업에서 학생의 학습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학생부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구글 클래스룸에서 과제로 제시하고 비공개 댓글로 피드백하는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학생의 반응에 따라 적절한 개별 피드백으로 오류를 수정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사의 피드백을 확인한 학생은 다시 비공개 피드백에 대한 확인 여부를 남기도록 합니다. 이전 학습 활동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활동에서는 화면 공유를 통해 학급 전체의 결과를 보여주고 공통점을 작성하도록 합니다. 이때 구글 클래스룸의 질문 기능을 이용하여 작성하도록 하면 자신의 의견을 친구들과 공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친구들 의견에 자신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 학생 상호 간 피드백이 일어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지오지브라 클래스룸으로 하는 탐구 활동을 소개했는데요. 그 활용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래스룸 만들기입니다. 지오지브라 웹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고
클래스룸 자료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내 자료 탭을 클릭한 후에 학생들이 탐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을 만듭니다. 만든 활동으로 들어가면 우측 상단에 클래스 만들기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버튼을 클릭해서 클래스 코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은 이 클래스 코드를 입력해서 클래스에 참가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학생들이 접속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오지브라 웹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클래스룸을 클릭합니다. 그럼 클래스 코드를 입력하라고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미리 만드신 클래스 코드를 학생들에게 알려주고 접속하도록 합니다. 해당 클래스룸이 나타나면 학생들은 자신의 이름을 입력하고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별도의 아이디가 없어도 이름만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의 수행 결과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료를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로그인한 다음 내 자료 탭에서 해당 클래스를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과제 전체 보기에서 확인할 과제를 클릭하면 학생들의 과제 진행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구글 문서에서 학생들의 과제 진행 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수업 중에 설명을 위해서 학생들의 활동을 멈추거나 수업이 끝나서 과제를 마감하려면 중지 버튼을 눌러 학생들은 더 이상 과제를 작성할 수 없도록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지오지브라 클래스룸의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실시간으로 학생의 수행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4차시 등교 수업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시 수업 주제는 원격 수업에서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극대극소와 관련된 발레 찾기,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입니다. 2020학년도 원격 수업의 평가 및 학생부 기재 원칙을 살펴보면 원격 수업 중에 학생의 학습 과정과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하고 학생부를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나 수행 주체 관찰이 불가능한 과제물은 평가나 학생부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대신 과제물과 연계된 내용을 등교 수업 시에 활용하여 평가하고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본 차시에서는 원격 수업에서 학습한 함수의 극대화 극소, 함수의 그래프에 대한 수행 평가를 등교 수업에서 실시하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도입 부분에서는 원격 수업의 과제에 대한 피드백으로 시작합니다. 학습 활동 1은 첫 번째 수행 평가로 발레를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입니다. 학습 활동 2는 두 번째 수행 평가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 과정을 설명하기입니다. 학습 활동 3에서는 극대화 극소의 정의를 비롯한 5개념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차시 예고를 하고 수업을 마칩니다. 첫 번째 수행 평가는 극대극소와 관련된 적절한 발레를 찾아내고 그 이유를 설명하기입니다. 새 학생의 주장이 거짓임을 보이기 위해 보기에서 적절한 발레를 찾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과제를 제시합니다. 수행평가 결과는 점수화하여 반영할 수도 있고 학생의 반응에 따라서 다음 예시와 같이 피드백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발레를 모두 정확히 찾고 이유를 잘 설명한 경우 극대와 극소를 판정하는 법을 잘 이해하고 있네요. 보기에 주어진 함수 외에도 발레가 되는 함수를 스스로 더 찾아보면 어떨까요? 와 같이 피드백할 수 있습니다. 교사는 우수한 학생보다는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더 많은 피드백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처럼 우수한 학생들에게도 무엇을 잘했는지 알려주고 다음 단계의 심화된 학습을 위한 제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수행평가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그리기입니다.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는 과제를 제시하고 학생의 반응에 따라서 다음 예시와 같이 피드백을 주실 수 있습니다. 채점 기준표에 점수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은 예시를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학생의 수행 과정 및 결과를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확인한 것을 바탕으로 학생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배움을 살피고 성장을 지원하는 과정중심평가 실천하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과정중심평가의 핵심은 피드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좋은 피드백이란 학생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자신의 학습에 대한 현 위치뿐 아니라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좋은 피드백을 통해 학생들이 수학에 대한 학습 동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데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